노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황금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혼자인가요? 아니면 외로우신가요? 이 두 질문의 차이를 아시나요? 만약 당신이 이 둘을 같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노인 심리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김선희 교수입니다. 저는 최근 10년 동안은 자원봉사로 어르신들의 삶을 상담하며 함께 울고 웃는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상담을 통해 오히려 제가 어르신들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기준 우리나라 독거노인 수는 무려 228만 8,807가구에 달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3%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1인 가구 독거노인의 비중이 2020년 19.8%에서 2023년 32.8%로 무려 13%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거의 3명 중 1명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참 비참하다. 노인들이 외롭게 살고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회학자 우에노 지즈코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사는 고령자였습니다. 반면 자녀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외로움과 불안을 느끼는 정도도 낮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모든 뛰어난 인물의 운명이다. 그리고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외로움이 절망이라면 고독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한국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는 고독다운 고독은 지성을 동반한 정신인에게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30년 이상 혼자 살고 있는 96세 요시자와 히사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함께 살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홀로 살게 된 그녀는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맛있고 혼자 하는 생활도 제법 괜찮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쓴 에세이 혼자 산다는 것은 일본 NHK 방송이 극찬하고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밥과 혼살미 제법 괜찮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96세의 할머니가 발견한 이 자유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70대에 유튜브를 시작해 114만 구독자를 거느린 박막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언니들이 치매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릴지 모르겠다고 두려워하던 할머니를 위해 손녀가 함께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막내 할머니는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70대가 넘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녀의 모습에 세대를 가리지 않고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삶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일본 오사카대의 곤도 야스유키 교수가 수십 년에 걸쳐 고령자를 심층 면접한 결과 고령으로 신체 기능이 쇠퇴해도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노화가 본격화하는 60대에 접어들면 인간의 행복감은 크게 떨어지지만 80세를 넘어서면 행복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건강 여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종일 침대에서 생활하는 105세 할머니의 행복감이 팔팔하던 80세 때보다 훨씬 높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노화를 인정하는 대신 행복의 기준을 바꾼 결과라고 곤도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고독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대 자신과 친구가 되라. 고독은 악마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티블루스가 말했듯이 고독 속에서 자신과 친구가 되면 더 이상 혼자라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타인과의 연결 부족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운 만남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은 많은 사람들의 한가운데서 독자적인 고독을 우아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유지할 수 있는 내적인 평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유대를 맺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시니어 쉐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는 혼자지만 여럿이라 행복한 삶의 방식입니다. 친한 친구끼리, 동호인들끼리 함께 모여 사는 것인데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은 존중받으면서도 함께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일은 함께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공동체에서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혼자 있고 함께하고 싶을 때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시니어 쉐어하우스에 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당연히 맛이 없었는데 여럿이 모여 공동으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먹는 밥맛은 예전과 다르게 꿀맛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함께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각자의 공간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4년 김희경 작가가 발표한 에이징 솔로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40세에서 64세 중년일인 가구 19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모두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존재적 불안 같은 외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순간적으로 들이닥쳤다 곧 지나가는 고독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혼자 살더라도 사회적 유대를 맺으며 타인과 느슨한 관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독도 견딜 만한 고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철학적 깨달음이 나옵니다.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는 어느 누구도 그대의 공허감을 채워줄 수 없다. 자신의 공허감과 조우해야 한다. 그걸 안고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다른 사람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공허함과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39.8%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혼자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이 독립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1인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독을 친구로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는 산다는 것은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인 조병환은 산다는 것은 어느 꿈을 그리워하는 고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들이 시사하는 것은 고독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결국 우리는 혼자인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가브리엘 콜레트는 고독은 때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기도 하고 쓰디쓴 강장제가 되기도 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고독이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2025년 현재 독거노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들은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건강 상태, 우울 증상, 생활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독거노인은 34.2%로 노인 부부 가구의 48.6%보다 낮았고 우울 증상은 16.1%로 노인 부부 가구의 7.8%보다 높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들이 혼자 사는 것 자체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혼자 살면서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모두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서든 봉사활동을 통해서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슈바이처는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혼자인 것과 정신적으로 고립된 것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고독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외로움을 뛰어넘어 변치 않는 자유와 진리를 찾아가는 긴 여정이다. 그것은 깨달음에 대한 인간의 갈구이고 그 깨달음으로 마침내 외로움은 더 이상 어둠과 우울함이 아닌 찬란한 고독이 된다. 이 말에서 핵심은 찬란한 고독이라는 표현입니다. 깨닫지 못한 외로움은 어둡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찬란한 고독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주위 사람들을 비춥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고독하지만 그 빛이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고독과 용기 있게 대면함으로써 인생의 참 의미에 관한 해안을 가진 사람에게는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노년은 그러한 해안을 가질 수 있는 적기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노년에 고독한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독과 친해지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고독을 즐겨라는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홀로 왔다 홀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고독한 존재입니다. 젊은이건 노인이건 부자건 빈자건 유명한 스타건 무명의 농부건 대통령이건 거리의 청소부건 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현듯 존재의 외로움이 파고드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술, 게임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하여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로움의 실체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의식의 각성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고독을 피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고독을 받아들여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것인가.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 세상에서 혼자 살려면 신이 되든가
짐승이 되든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고 극단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될 필요도 없고 짐승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으로서 고독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시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시간 등 자신만의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루틴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전문 1인 배달 도시락 사업, 소포장, 반찬 가게, 12인분 밀키트, 소형 가전 등 혼자 살기 좋은 환경이 점점 더 갖춰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IoT 기술 기반 홈 CCTV 사업, 생활형 로봇 등 기술의 발달로 혼자 살면서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환경보다 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로버트 브라우닝은 음악을 듣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서 고독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혼자 있을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고독의 기술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데 모여 북적대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고독해서 죽어가고 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 현대인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물리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고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SNS로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자신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혼자 살 수 있는 건강, 혼자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독은 쓸쓸함이 아니라 평화로움이고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혼자라는 것은 온전히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고독을 친구로 만드세요.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황금노후였습니다.